인구 감소 해법은 정년 폐지였다. 숙련 노동력이 만든 변화. 퇴직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고 괜히 한숨 쉬어본 적 한 번쯤 있지 않나요?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빨리 은퇴하고 쉬고 싶다 말은 쉽게 나오는데 막상 은퇴가 눈앞에 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소득은 어떻게 하지? 하루는 뭐 하면서 보내지? 내가 사회에서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일까?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요즘 50대, 60대가 공통으로 느끼는 불안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인구는 줄고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면서 사회가 은퇴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년이 끝이라는 공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그 중심에 바로 정년 폐지와 숙련 노동력의 재발견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업의 인력 전략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 왜 정년 폐지가 나왔을까?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젊은 인구는 줄고 평균 수명은 길어졌죠. 예전처럼 60세까지 일하고 이후는 연금으로 산다는 구조가 현실과 잘 맞지 않게 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문제입니다. 신입은 안 들어오고 현장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니 생산성과 안전, 품질이 동시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정년 연장,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 정년 폐지입니다. 나이로 자르는 대신 역할과 성과 중심으로 계속 일하게 하자는 방향이죠. 이때 핵심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숙련과 경험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는 자동화로도 쉽게 대체되지 않거든요. 은퇴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기회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돈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소득 역할 관계입니다. 정년 폐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리는 변화입니다. 첫째, 소득의 공백을 줄여줍니다. 정년 이후 완전히 끊기는 소득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 가능한 소득 구조가 생깁니다. 풀타임이 아니어도 좋고 프로젝트 단위도 가능합니다. 둘째, 쓸모 있음이라는 감각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인정에 민감합니다. 아직 당신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가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바꿉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집과 병원, 마트만 오가는 삶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이유가 계속 생기는 거죠. 사례 1. 제조업 현장의 60대 기술자. 경기도의 한 중소제조업체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정년을 없애고 숙련 기술자들을 마스터 직군으로 재고용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기계를 돌리기보다는 젊은 직원 옆에서 공정 노하우를 알려주는 역할이죠. 60대 후반의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몸 쓰는 일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실수하는지는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이 회사는 불량률이 눈에 띄게 줄었고 신입 직원들의 이직률도 낮아졌습니다. 기술자는 월급이 줄긴 했지만 완전히 끊기지 않는 소득과 함께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은퇴 후 삶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일로 바뀐 사례입니다. 사례 2. 금융권에서 상담 역할로 전환한 은퇴자. 한 시중은행은 정년 이후 직원을 은퇴 설계 자산 관리 상담 전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상품 설명을 한다면 은퇴자는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역할입니다. 60대 초반에 퇴직했던 한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손님보다 오히려 제 또래 손님들이 제 말을 더 믿어요. 내가 겪어봤으니까요. 이 은행은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고 상담사 본인도 내 은퇴 준비가 남을 돕는 일이 됐다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단순히 연장 근무가 아니라 경험의 방향을 바꾼 재고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례 3. 지역사회에서 살아난 은퇴 후 두 번째 직업.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는 정년 퇴직자들을 모아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교통, 안전, 청소년 멘토링 같은 분야죠. 기업에서 정년을 맞은 사람들이 지자체와 협력해 일합니다. 전직 건설회사 임원이었던 한 70대 남성은 현재 노후주택 안전 점검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숫자만 봤는데
지금은 사람 얼굴을 봐요. 일이 훨씬 현실적이죠. 이 사례의 장점은 수익은 크지 않아도 사회적 기여 소득 관계가 동시에 유지된다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이 고립되지 않는 구조를 만든 거죠. 정년 폐지가 던지는 질문. 정년 폐지는 모두에게 무조건 좋은 해답은 아닙니다. 몸이 힘든 사람도 있고 정말 쉬고 싶은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선택권입니다. 이제 그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선택지 말입니다. 은퇴 준비도 달라져야 합니다. 언제 완전히 멈출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떤 형태로 속도를 줄일지, 내 경험을 어디에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퇴 이후의 삶이 불안이 아니라 전환이 됩니다. 인구 감소 시대의 해법으로 등장한 정년 폐지는 사실 은퇴 세대에게 던지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문장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는 사회의 제도와 개인의 준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일 겁니다. 일을 계속하는 것이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적절한 수준의 노동은 노화를 늦추는 요인에 가깝습니다. 여러 신경과학 노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인지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노화를 늦춘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활동과 지적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3040%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문제 해결 판단대인 관계 같은 뇌 활동이 유지되느냐입니다. 정년 폐지 환경에서 숙련 노동자가 맡는 역할은 대개 이런 기능을 포함합니다. 판단과 조언, 위험 예측, 후배 교육, 경험 기반 의사결정. 이건 단순 반복 노동과 다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활동은 전두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데 전두엽은 노화에 가장 취약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잘 설계된 일의 지속은 치매 예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일하면 건강에 안 좋지 않나?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정년 폐지 더 오래, 더 빡세게 일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건 분명히 해롭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를 보면 고령 노동자에게서 건강 문제가 급증하는 지점은 노동 강도와 통제권이 핵심 요인입니다. 업무 강도가 높고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평가 압박이 클수록 심혈관 질환, 우울증, 수면 장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근무 시간 조절 가능, 책임은 줄고 영향력은 유지, 성과보다 과정 중심. 이런 조건에서는 건강 지표가 오히려 안정됩니다. 이게 바로 정년 폐지 논의에서 숙련 노동력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체력을 파는 노동이 아니라 경험을 쓰는 노동이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노년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개념 중에 역할 상실롤 로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직업을 잃는 순간 소득보다 먼저 정체성을 잃는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상담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누가 나한테 묻는 게 없어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영향을 줄 때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가 활성화되는데 은퇴로 이 자극이 갑자기 끊기면 심리적 공백이 생깁니다. 정년 폐지와 단계적 은퇴는 이 공백을 완충해 줍니다. 갑자기 무직이 되는 게 아니라 역할의 크기만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심리학적으로도 이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여기까지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정년 폐지가 의미를 가지려면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일 노동 시간은 줄이고 자율성은 늘릴 것. 이 체력 중심 업무는 배제할 것. 3후배 양성 판단 자문 중심 역할로 재설계할 것. 사성과 평가 기준을 완화할 것. 이 네 가지가 빠진 정년 폐지는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은퇴 준비의 새로운 질문. 그래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할까?
아니라 내 경험은 어떤 형태로 남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한 사람에게 정년 폐지는 위기가 아니라 완충 장치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제도가 있어도 불안은 그대로 남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과제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오래 쓰는 사회가 아니라 잘 쓰는 사회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은퇴를 앞둔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